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최근 경기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요, 전반적인 생산 활동과 수출이 위축되고 고용 지표와 체감 지표는 크게 악화되는 가운데 전 업종에서 경기 여건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시장은 혼돈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특히 30대 젊은 층들이 서울 아파트 매수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 등 각종 규제 및 이번 사태에 의한 경기 불확실성까지 덮치면서 시장의 관망세가 커졌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매수에 나서는 30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집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도한 대출로 원금 상환에 허덕이는 하우스 푸어가 대거 양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추격 매수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사실 몇 년새 거액 대출을 받아 서울과 인근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구입했다가 이번 사태와 경기 불황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악재가 겹치면서 낭패를 겪는 30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구입하고 대출 금액이 적은 사람들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이익을 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하락했다는 그러한 지역에서는 크나큰 낭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일 한국감정원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에 따르면 30대가 구입한 서울의 아파트 건수는 2,772건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가장 많았습니다. 30대 집주인이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량 9,152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3%로 40대는 26.2%보다도 더 높습니다. 거래량은 30대가 40대 2,402건보다 무려 15.4%나 더 많습니다. 이어 50대는 18.8%, 60대는 12.7%, 70대 이상은 5.2%, 20대 이하는 3.5%로 324건 순이었습니다. 전년도 같은 달 496건과 비교하면 30대 집주인은 무려 458.9%나 급증을 했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은 노원구가 378건으로 가장 많고 강서구가 204건, 구로구가 189건, 성북구가 183건, 도봉구가 163건 등 순으로 나타나 정부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 수혜 지역으로 평가받은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이 대거 포함이 됐습니다. 서울에서 30대 집주인이 두각을 나타낸 것은 지난 3월 한 달 만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올해 1분기에 1월부터 3월까지 30대가 구입한 아파트는 9,10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1,421건 대비 무려 540.5%나 증가를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30대가 주축으로 떠오른 배경은 청약제도의 30대 소외 현상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근본적으로는 서울 아파트 불패 신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30대들은 청약 문턱이 너무 높아 내 집 마련이 어렵게 되자 기존 주택시장으로 눈을 돌린 것입니다. 특히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도 적은 30대는 청약 가점 경쟁에서 40대와 50대에 비해 불리해서 청약 당첨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와 급등한 보유세 부담으로 다주택자들이 시세보다 수억 원 싸게 매물을 내놓자 이렇게 미래 가치를 생각해서 다소 무리하더라도 주택을 마련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30대들이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이 보장된다면 문제는 없지만 만약에 실업 상태가 된다면은 대출 상환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런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30대 집주인들의 주택 매수 성향은 아파트에 집중되는 경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 3월의 경우 30대가 서울에서 구입한 주택은 3,806건 중 아파트는 72.8%로 277건, 40대는 54.9%, 50대는 51.5%, 60대는 48.0%에 비해 30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한국감정원 월간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 3개월간 서울 아파트값은 0.67%가 올랐고요. 연립주택은 0.35% 등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30대의 주택 매수세를 저지하는 것은 역부족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로 자산 증식에 대한 욕망이 커지면서 30대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30대의 아파트 구입이 조급증과 불안감에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이나 최근 집값 하락 장세에 따른 거품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용감하게 내지르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집값 하락에 대한 고민이 없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하우스푸어로 이어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과도한 대출로 무리하게 내 집 마련에 나선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번 사태의 영향으로 집값이 계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상투를 잡았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경제활동 초기인 30대는 경험과 보유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이면 글로벌 경제 위기 등 악재에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아파트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빚을 내가지고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빈곤에 허덕이는 30대 하우스푸어가 속출할 수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부동산 거래 실수요자는 대부분 40대 중반이나 50대 초반 중장년층이 많았습니다. 거래 금액이 워낙 커 적자는 자산이 필요하고 자녀 교육 등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몇 년 새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예금과 적금을 통한 재산 증식이 어려워지는 대신 대출 부담이 줄어들고 내 집 마련 장만이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30대가 부동산 시장에 큰 손으로 떠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고 청약 가점 상승으로 30대들의 당첨 확률이 현저히 낮아진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지역은 당첨 커트라인이 가점 60점대로 치솟았습니다. 60점 달성에 필요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5년, 무주택 기간이 15년, 그리고 부양가족 2명 등은 30대 수요자가 충족시키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결론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부동산 거래는 부정적인 요인이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자가 급감하게 되는 것이지요. 매수자가 급감하게 되면 당연히 집값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부동산과 경제학습을 하는 것도 크나큰 재테크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